예, 이제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다른 분들의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임봉우 교수님 오래 기다리셔서 발제하셨는데요. 네. 앞선 세 분 발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먼저 발표하신 이기동 회장님, 조민환 교수님, 또 오영진 평론가님이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사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놀이성에 대한 것을 되게 좀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의미로서 오늘 많은 배움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반드시 궁금한 점은 같이 가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민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일과 놀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토론하는 주제로 되겠지만은 그 경계 자체를 꼭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경계를 없애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그 경계 자체가 없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의 어떤 핵심적 주제가 행복감을 주느냐, 어떤 즐거움을 주느냐, 어떤 자유로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때로는 일과 놀이가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그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과 놀이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역시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상보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짝패의 개념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짝패의 개념이 뭔가 오늘날 제 생각에는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더 뒤틀려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뒤틀린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기동 교수님 처음 발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 다양한 발표 내용을 듣고 역시 이 여러 가지 알게 되고 해서 좋았는데요. 한 가지 오영진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게임 문제, 이건 저도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거의 어린 소년, 청소년이 폐인이 된 정도까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잠깐 게임 중독을 사실은 돼 보니까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에 욕심의 늪에 빠져들어가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거기다가 또 놀아나는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네. 자기는 즐겼는데 남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될 것 같고, 좀 그렇죠. 깊이 좀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포럼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이 포럼 이후에 또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의 장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주제 토론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민환 교수님께서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고,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나 두 분 발제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애매해지는 것, 사라진다기보다는 애매해지는 것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전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가? 심하게 여쭤보셨는데요. 악몽인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누군가에겐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먼저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민환 선생님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과거 문인 사대부들의 어떤 놀이 문화를 이렇게 주제로 삼은 것은
물론 이제 시대적 어떤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또 신분 계층의 어떤 그 어떤 경계가 사라짐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그 현상 뭐랄까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도 변하기는 했어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 지금 뭐 이번 어떤 발표에서 이제 많은 뭐랄까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됐지만은 어떤 행복과 즐거움과 어떤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오늘날 그런 과거 문인 사대부들의 어떤 그 다양한 그 놀이를 통해서 한번 좀 새롭게 재해석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거 그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아까 이 오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문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그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아마 이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도 많이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사실 은사라고 하는 그 인물들 자체가 근데 뭐 저는 농담투로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 있는 백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백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쪽에 자신이 속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능력 있는 백수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임봉훈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영역이 일과 놀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첨예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인데요. 일과 놀이라고 하는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로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에 어떤 경제적으로서 탈피를 한다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욕구를 작동시키는 것이 놀이 쪽에 그 속성에 대한 것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성이 다양하게 많이 일어난다면 그런 쪽에 또 경제적인 활동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이기동 교수님 앞서 처음 발제해 주실 때 일과 놀이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정의해 주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근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놀이가 일로 바뀌는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이제 즐거움인데요. 그 놀이가 이제 일이 돼 버리면 엄청난 이제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가 굉장히 즐겁고 그런 건데, 그 스포츠를 통해서 금메달을 이제 따야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져가면 그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뭐 도저히 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건데, 태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철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욕심을 없애는 건데요.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경계가 없는 건데, 그 노자 같은 노자에도 무의의 일에 처한다. 그러니까 일함이 없는 함이 없는 일, 그게 무의지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임이 일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최고의 경지이긴 한데요. 오늘날 이런 진리로 향해 간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엷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피폐해져서 모두가 불행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텐데, 그럴 때에
최후로 도달하는 그 인간의 움직임은 놀이와 일에 경계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진 선생님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젊은 혹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나 여러 부분에서 일을 경험하는 혹은 놀이를 경험하는 어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서부터 컴퓨터 게임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 좀 저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일과 놀이의 경계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제 경험에서는 항상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뭐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실 때 당신 몇 킬로 칼로리 소비했습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이런 신체 노동을 놀이화시키는 방식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몇 칼로리 뭐 소비하셨어요. 근데 즐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즐겁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그러려냐고 봐주는 것뿐이지 약간 기만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과 일을 이제 게임화한다라는 건데 게이미피케이션의 지금 현재 이 발산되는 과정이 조금 기만적인 게 문제인 거고요. 그 놀이가 어떤 놀이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놀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세울 수 있는 놀이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속여지는 방식, 속임을 당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특정한 룰이 있으면 그 룰에 그냥 강제로 이렇게 복속돼서 따르기만 하는 방식, 그런 놀이라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악몽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이 놀이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룰을 내가 세울 수 있는 용기와 권리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놀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대의 놀이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정말 잘 놀 수 있을까? 잘 노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기동 교수님 먼저,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잘 놀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일할 때의 그 고달픔에서 그 벗어나고 싶은 그 희망이 놀이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놀이를 할 때도 또 그 무슨 그냥 단순히 놀면 재미가 좀 적어서 욕심을 또 거기다가 가미를 합니다. 예컨대 뭐 단순한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내기를 한다든가요. 그런 그 내기에서 이제 또 욕심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즐거운 상태로 이렇게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더 과해지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뭐 걸고 하는데 이게 좀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좀 심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좀 꺼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너무나 그 놀이를 하고 난 뒤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건전한가 그걸 찾아보는 노력을 많이 각자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기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천상병 시. 시인이 귀천인가 시에서 뭐 잘 놀다 갔다라고 그렇게 한 그 시구가 생각나는데 그런 우리가 이gun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해서 놀았을 때 그게 자기에게 어떤 그 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뭐 개인에 따라 뭐 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 현대적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상세하게 한번 또 찾아보는 것도 한번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같이
천상부 시인처럼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한 세상 이렇게 해서 보낸 그거 자체도 그냥 놀이처럼 생각해 버리는 뭐 그런 놀이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